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잘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마이너스권. 지금 코스피가 더 밀립니다. 지금 장중 저가를 기록을 하네요. 1970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장 초반에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선물 흐름으로 되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거래도 시장에서 매도세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까지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하락에는 금요일까지 정리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또 코스닥과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 급락했었죠. 미국 시장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하면서 우려감 계속적으로 키워가는 와중에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도 선물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급락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일단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대형주들이 유가 하락과 함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유가와 연동되어 있는 경기 민감 섹터들 다 오늘 부진한 모습 그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주 정도만 소폭 버텨주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좀 하락이 심했던 낙폭 과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과 내수용 종목들은 소폭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좀 종목들 개별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스마트 글로벌, 레드로버, 아모텍, 한솔테크닉스, 잉크테크 이런 정도의 개별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항공주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특징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지난주 금요일장과 좀 비슷하게 대형주들의 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락하는 그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 밀리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 다 떨어집니다. 조선주들도 좋지가 않고 대표적으로 정유화학주들의 낙폭도 크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나란히 2% 이상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쪽부터 살펴주시죠.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동결의 이유로 지목한 것이 신흥시장에서의 경기 회복에 지연되는 그런 부담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좋은데 신흥시장이 안 좋다. 신흥시장에서 딱 찍어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부진을 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잘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두려움이 유가에 영향을 주고 금리가 좀 동결되면서 다시 좀 유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달러와 흐름과 결과적으로는 좀 같은 달러가 강세가 가면은 계속적으로 좀 유가가 약세를 보이는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과 정유주들이 지금 소폭 다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바닥은 좀 찍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시적으로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일정 부분 좀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유와 화학주들 시장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은 일단 눌림목의 일환으로 좀 봐주시고요. 좀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는 한 95,000원대 정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로 봐드린다라면 롯데케미칼 화학주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습니다. 오히려 26만원에서 27만원대에서 잘 지켜준다라면은 롯데케미칼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올랐던 LG화학 역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는 흐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 섹터들은 이번 조정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분할 매수의 타이밍으로 조금씩 잡아나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지수가 이렇게 또 밀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또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한 2.6%가량 밀리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2.8%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두 종목 점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IT 섹터 내에서도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수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인데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120만 원을 못 넘고서 일단은 좀 되밀렸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도 눌림목의 좀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12만 원대 정도 바닥선으로 하는 단기적인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오히려 여기서 120만 원대
위로 상승 강하게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 되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2,00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2,000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삼성전자도 힘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기술적인 조정의 흐름을 좀 봐주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120만 원에서 130만 원대 부분에서 좀 지지력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삼성페이 돌풍, 갤럭시 노트 5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삼성페이가 뭔가 새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페이들도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흐름이었었는데 삼성페이가 정착화되려면 삼성 같은 경우 부각이 되려면 노트와 갤럭시 6 이런 것들이 잘 팔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인 부분에서의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것이 사실인데요. 오히려 하드웨어 쪽 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좀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는 지수와의 연동성을 좀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130만 원에서 120만 원대 지지력 봐주시고요. 하이닉스도 역시 단기적으로 36,000원대에서 저항을 강하게 받았던 만큼 지지선이었던 33,500원 부근 이 가격대에서 좀 지지가 잘 되는지 이번 주 장 초반에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상승하는 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핀테크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삼성페이 같이도 묶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CCTV 어린이집 CCTV 이번 주부터 의무화로 이번 관련된 종목을 다 묶여있는 그 종목군들이에요. 지금 코콤도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한솔테크닉스 등 이 삼성페이 관련된 종목군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핀테크 보안 관련된 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쪽에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일단 핀테크가 단기적으로 조금 과부하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매물을 맞을 수 있는 구간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기다리셔서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익 실현 관점에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역시 기대감을 강력하게 반영시킨 섹터입니다. 과거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화장품 섹터들 상반기 내내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정 강하게 받고 있는 거 보셨다시피 핀테크 섹터들도 같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기업들이 다시 가기 위해서는 3분기 실적 확인되어야 되겠죠. 3분기 실적 확인하는 그런 흐름에서 실적 개선의 기대가 확실히 실어주는 종목들 위주로만 다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다 올랐던 종목들은 잘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적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폰이 잘 팔려야 그 하드웨어적인 종목들도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섹터들은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고 다시 고점을 돌파되는 걸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르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정유화학 섹터 내리고 유가 관련돼서 항공주들은 오름세입니다. 상승폭을 장 초반보다는 더 많이 키웠어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나란히 2%대. 저가항공사들도 보니까 AK홀딩스, TA홀딩스, 한진칼 모두 1에서 2%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낙폭과대주 순환매로 보겠습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워낙 하락을 많이 했었고요. 유가가 좀 반등하는 면에 있어서 정유화학 섹터들에 좀 되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섹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AK홀딩스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면 지금 현재 21선을 돌파해서 많이 가더라도 한 85,000원대 정도 일시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지금 거래소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난주에 미국이 금리 동결 발표하기 전에 한계점이었었던 61선 부분까지 상승을 다 했었기 때문에 이런 유가와 관련돼서 반락을 했던 종목들도 61선까지만 좀 상승을 좀 봐주시는 게 단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좀 더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나오는 부분, 특히 또 중국 쪽에서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살리면서 주가가 반등하는지 여부가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로 보시는 종목들은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